여러분, 일본에서 절대 물어보면 안 되는 질문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당신은 브라쿠민 출신인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일본 사회에서 엄청난 터부이자 법적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는 극도로 민감한 주제입니다. 심지어 일부 기업에서는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의 출신 지역을 조사하다가 적발되어 사회적 비난을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흥미로운 사실은 일본의 유명 기업가들과 성공한 인물들 사이에서 이 브라쿠민 출신설이 끊임없이 회자된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글로벌 브랜드 유니클로의 창업자, 그리고 전 세계 지퍼 시장을 장악한 YKK의 창업자까지. 이들의 성공 뒤에는 왜 이런 소문이 따라다니는 걸까요? 그리고 이 소문들은 과연 사실일까요? 오늘은 21세기 일본 사회에 여전히 남아있는 계층 차별의 그림자, 브라쿠민에 대해 깊이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의 중심에 선 유명 기업가들의 이야기를 객관적인 시각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콘텐츠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브라쿠민. 이 단어를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브라쿠민은 일본어로 부락 사람들이라는 뜻으로 역사적으로 사회적 차별을 받아온 계층을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이들의 역사는 일본 봉건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에도 시대, 일본은 엄격한 신분제 사회였습니다. 사무라이, 농민, 장인, 상인으로 이어지는 산업공상의 신분 체계가 있었고 그 아래 공식 신분제에도 포함되지 못한 최하층 계급이 존재했습니다. 바로 브라쿠민의 조상들입니다. 이들은 주로 가죽 세공, 도축, 장례 등 당시 불결하다고 여겨지던 직업에 종사했습니다. 불교와 신도의 영향으로 죽음과 피를 다루는 일이 부정하다고 여겨졌고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사회적으로 격리되었습니다. 그들은 특정 지역에만 거주할 수 있었고 일반인들과의 혼인도 금지되었으며 심지어 같은 우물물을 마실 수도 없었습니다. 1871년 메이지 정부는 신분 해방령을 발표하며 공식적으로 이러한 차별을 폐지했습니다. 법적으로는 모든 국민이 평등해진 것입니다. 하지만 수백 년간 이어진 사회적 편견과 차별의식이 하루아침에 사라질 리 없었습니다. 오히려 신분제가 폐지되면서 과거 브라쿠민이 거주하던 지역이 기록으로 남게 되었고 이것이 20세기 내내 차별의 근거로 활용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20세기 초중반 일본 사회에서는 브라쿠 지명 총람이라는 책이 비밀리에 유통되기도 했습니다. 이 책에는 과거 브라쿠민이 살던 지역들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고 일부 기업들은 채용 과정에서 이를 참고하여 지원자를 차별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결혼 중개업자들도 이런 정보를 활용했고 부동산 가격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현재 일본에는 약 300만 명 정도가 브라쿠민 출신으로 추정되지만 정확한 통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 자체가 극도로 민감한 개인정보로 취급되기 때문입니다. 일본 정부는 1960년대부터 브라쿠 지역의 생활 환경 개선과 교육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펼쳤고 법적으로도 출신 지역을 이유로 한 차별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1세기인 지금도 이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인터넷 시대가 되면서 오히려 익명성에 숨어 특정 지역이나 인물을 브라쿠민과 연결시키는 글들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공한 기업가나 유명인들에게 이런 소문이 따라붙는 현상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일본에서 큰 성공을 거둔 기업가나 정치인들 중 상당수가 브라쿠민 출신이라는 소문에 휩싸입니다. 이 현상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일본 사회의 복잡한 심리와 역사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첫째, 역사적으로 브라쿠민들은 주류 사회에서 배제되었기 때문에 전통적인 출세 경로를 밟기 어려웠습니다. 명문대를 나와 대기업이나 관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려웠던 이들은 자연스럽게 창업이나 자영업의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제로 전후 일본의 경제 발전 과정에서 가죽산업, 육류가공업, 재활용업 등 브라쿠민과 전통적으로 연관된 산업 분야에서 성공한 기업가들이 다수 배출되었습니다. 둘째, 차별받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은 생존을 위해 더 치열하게 노력해야 했고 이는 역설적으로 강한 기업가 정신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사회적 편견을 극복하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남들보다 몇 배의 노력이 필요했고
이 과정에서 탁월한 비즈니스 감각과 불굴의 의지를 가진 인물들이 등장했습니다. 셋째, 일본 사회에는 성공한 사람을 끌어내리려는 심리, 소위 출튀어나온 못은 맞는다는 문화가 존재합니다. 누군가 지나치게 성공하면 그 사람의 배경이나 출신에 흠집을 내려는 시도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브라쿠민이라는 소문은 성공한 인물을 공격하는 가장 효과적인 무기 중 하나였습니다. 넷째, 인터넷의 발달은 이런 소문이 확산되는 속도를 기하급수적으로 높였습니다. 익명 게시판 문화가 발달한 일본에서는 근거 없는 추측과 소문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퍼져나갑니다. 한번 인터넷에 올라온 정보는 삭제가 어렵고 계속해서 재생산되면서 기정사실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섯째, 역설적이게도 일본 사회가 이 문제를 극도로 터부시하면서 오히려 더 많은 추측과 소문을 낳고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논의할 수 없는 주제일수록 사람들의 호기심은 더 커지고 음지에서 더 활발하게 이야기됩니다. 이런 환경에서 사실 확인 없는 소문들이 난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이런 소문의 대부분은 구체적인 증거 없이 퍼지는 추측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누군가의 출신 배경은 매우 사적인 정보이며 그것을 함부로 추측하거나 단정하는 것은 명백한 인권 침해입니다. 하지만 일본 인터넷 공간에서는 이런 윤리적 경계가 쉽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의류 브랜드 유니클로. 그 창업자인 야나이 다다시는 일본에서 손꼽히는 부자이자 글로벌 기업가입니다. 2024년 기준 그의 재산은 수백억 달러에 달하며 일본 최고 부자 자리를 수년간 지켜왔습니다. 그런 그에게도 브라쿠민 출신이라는 소문이 오랫동안 따라다녔습니다. 야나이 다다시는 1949년 야마구치현 우베시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작은 양복점을 운영했고 야나이는 와세다 대학을 졸업한 후 가업을 이어받아 1984년 첫 유니클로 매장을 열었습니다. 저렴하면서도 품질 좋은 캐주얼 의류라는 콘셉트로 큰 성공을 거두었고 현재는 전 세계 2,000개 이상의 매장을 보유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상에서는 그가 브라쿠민 출신이라는 이야기가 끊임없이 등장합니다. 이 소문의 근거로 가장 자주 언급되는 것은 그의 삼촌이 브라쿠 해방운동에 관여했다는 내용입니다. 일본의 브락해방동맹은 브라쿠민에 대한 차별 철폐를 위해 활동하는 단체로 실제로 야나이의 친척 중 이 운동에 참여한 인물이 있었다는 주장이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제기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야나이 본인이 브라쿠민 출신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브락해방운동에는 브라쿠민이 아닌 인권운동가들도 많이 참여했으며 친척 중 누군가가 이런 활동을 했다는 것이 곧 본인의 출신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이 주장 자체도 명확한 출처나 증거가 없는 상태입니다. 야나이 다다시는 자신의 자서전이나 여러 인터뷰에서 어린 시절과 창업 과정에 대해 상세히 이야기했지만 자신의 가문 배경이나 출신 계층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이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누구도 자신의 가계를 일일이 설명할 의무는 없으며 특히 이렇게 민감한 주제는 더욱 그렇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유니클로가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면서 이런 소문이 오히려 더 활발하게 퍼졌다는 사실입니다. 일본 토종 기업이 세계적 브랜드로 성공하자 일부에서는 그 성공의 이면에 특별한 배경이 있을 것이라는 추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야나이가 정치적으로 진보적 성향의 발언을 하거나 사회적 이슈에 대해 의견을 밝힐 때마다 이런 소문은 재점화되곤 했습니다. 실제로 야나이는 일본 사회의 여러 문제점에 대해 비판적인 발언을 해왔습니다. 보수적인 일본 재계에서는 이례적으로 열린 사고방식을 보여왔고 이민정책이나 노동 문제 등에서도 진보적인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이런 태도가 일부 보수 진영의 반감을 사기도 했고 그 과정에서 그의 출신 배경을 공격하는 소문이 더욱 확산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복해서 강조하지만 야나이 다다시가 브라쿠민 출신이라는 것을 뒷받침하는 신뢰할 만한 증거나 공식 기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의 출신 배경에 대한 정보는 공개되지 않았으며 이는 존중받아야 할 개인의 프라이버시입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그의 출신이 아니라 그가 이룬 비즈니스적 성취와 혁신입니다. 세계 지퍼 시장의 약 50%를 장악하고 있는 YKK. 이 회사의 지퍼는 우리가 입는 옷, 가방, 신발 등 거의 모든 곳에 사용됩니다.
YKK의 창업자 요시다 타다오 역시 브라쿠민 출신이라는 소문에 휘말린 인물입니다. 요시다 타다오는 1908년 도야마현에서 태어났습니다. 가난한 집안 출신이었던 그는 학교를 중퇴하고 도쿄로 상경해 작은 지퍼 부품 회사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1934년 26세의 나이에 독립하여 상코샤 상회라는 작은 회사를 설립했고 이것이 훗날 YKK의 전신이 됩니다. 전후 일본의 산업 발전기 요시다는 단순히 지퍼를 만드는 것을 넘어 완벽한 품질 관리와 수직 계열화를 추구했습니다. 그는 지퍼의 원재료부터 최종 제품까지 모든 공정을 자사에서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했고 선행은 다른 사람의 이익이라는 경영 철학 아래 직원들과 협력업체를 소중히 여기는 경영을 펼쳤습니다. 그 결과 YKK는 세계 최고의 지퍼 회사로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공한 기업가인 요시다에게도 브라쿠민 출신이라는 소문이 따라다녔습니다. 하지만 이 소문은 야나이의 경우보다 더욱 근거가 약합니다. 요시다의 공식 전기나 YKK의 회사 기록 어디에서도 그가 브라쿠민 출신이라는 언급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 소문이 생긴 배경에는 몇 가지 추측이 있습니다. 첫째, 요시다가 극도로 가난한 환경에서 출발했다는 점입니다. 그의 어린 시절 이야기는 가난과의 싸움이었고 정규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일본 사회에서 이런 극심한 빈곤은 때때로 브라쿠민 출신과 연결되어 추측되곤 합니다. 둘째, 지퍼라는 산업 자체가 전통적으로 천시되던 직업과 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지퍼 제조는 금속 가공과 직물을 다루는 일인데 역사적으로 이런 수공업은 중하층 계급의 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이는 너무나 억지스러운 연결고리입니다. 이런 논리라면 제조업에 종사하는 모든 기업가가 의심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셋째, 요시다가 매우 검소하고 겸손한 생활을 했다는 점도 소문의 빌미가 되었습니다. 그는 거대 기업의 오너였지만 평생 검소한 생활을 유지했고 화려함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았습니다. 일본 사회에서 이런 과도한 겸손함은 때때로 콤플렉스의 표현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추측은 어디까지나 추측일 뿐입니다. 요시다 타다오는 1993년 85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전 세계 경영자들의 존경을 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남긴 경영 철학과 품질에 대한 집념은 오늘날까지 YKK의 DNA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의 출신 배경에 대한 정보는 공개된 적이 없으며 그것이 그의 업적을 평가하는데 어떤 의미도 가지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요시다가 무에서 유를 창조한 진정한 기업가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세계적 기업을 만들어냈고 수만 명의 일자리를 창출했으며 일본 제조업의 명성을 세계에 떨쳤습니다. 이런 성취 앞에서 그의 출신 배경을 추측하는 것은 무의미하고 무례한 일입니다. 일본 사회의 브라쿠민 문제는 단순히 일본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는 인류가 얼마나 쉽게 차별 구조를 만들어내고 그것이 얼마나 오래 지속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먼저 우리는 근거 없는 소문과 추측의 위험성을 인식해야 합니다. 야나이 다다시와 요시다 타다오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성공한 사람들에 대한 브라쿠민 소문은 대부분 구체적 증거 없이 퍼집니다. 가난한 출신, 특정 산업 종사, 진보적 성향, 겸손한 생활 등 다양한 정황들이 억지로 연결되어 하나의 이야기로 만들어집니다. 인터넷 시대에 이런 소문의 확산 속도는 더욱 빨라졌습니다. 한번 온라인에 올라간 정보는 진실 여부와 관계없이 계속 재생산됩니다. 검색창에 유명인의 이름과 브라쿠민이라는 단어를 함께 입력하면 수많은 추측성 글들이 나옵니다. 이런 정보들은 아무런 검증 없이 계속 순환하면서 마치 사실인 것처럼 굳어져 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정보를 접할 때 비판적 사고를 유지해야 합니다. 출처가 명확한가? 구체적 증거가 있는가? 단순한 추측이 아닌가? 이런 질문들을 던져야 합니다. 더 중요하게는 설령 그것이 사실이라 해도 그게 무슨 문제인가라는 근본적 질문을 해야 합니다. 사실 누군가의 조상이 어떤 계층 출신이었는지는 그 사람의 능력이나 인격과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야나이 다다시가 브라쿠민 출신이든 아니든 그것이 그가 세계적 기업가로서 이룬 성취를 바꾸지는 않습니다. 요시다 타다오의 출신 배경이 무엇이든 그가 만든 제품의 품질과 그의 경영 철학의 가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일본 사회가 이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공개적 논의의 부재입니다.
터부시하면 할수록 음지에서 더 많은 소문이 생산됩니다. 오히려 이 문제를 양지로 끌어내어 솔직하게 대화하고 차별의 부당함을 명확히 하며 역사적 맥락을 교육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한국 역시 비슷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백정이라 불리던 계층, 지역차별, 학벌차별 등 우리도 여전히 다양한 형태의 계층 구조와 편견을 안고 살아갑니다. 일본의 부라쿠민 문제를 비판하기 전에 우리 사회의 차별 구조는 얼마나 해소되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사람을 그 사람 자체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출신 배경, 학력, 지역, 재산 같은 외적 조건이 아니라 그 사람의 능력, 인격, 노력, 성취를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평등 사회의 시작입니다. 야나이 다다시와 요시다 타다오는 각자의 방식으로 세상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그들이 만든 제품은 전 세계 수억 명의 삶을 더 편리하게 만들었고 그들이 창출한 일자리는 수만 명의 가족을 먹여 살렸습니다. 이것이 그들을 평가하는 진짜 기준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소문이 아닌 사실에 기반해 판단해야 하고 추측이 아닌 증거에 근거해 이야기해야 하며 편견이 아닌 개방적 마음으로 사람을 대해야 합니다. 민감한 주제일수록 더 신중하게, 더 존중하는 마음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이것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입니다. 일본의 부라쿠민 문제는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젊은 세대로 갈수록 이런 차별의식은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누군가의 조상이 어디 출신이었는지가 아무 의미를 갖지 않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날을 앞당기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댓글도 기다리겠습니다. 다음에도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